인구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 인구 증가의 의미. 이렇게 할까요? 인구 증가의 의미. 이렇게 할게요.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죠? 바로 소비예요. 자, 그럼 내가 소비를 하면 누가 돈을 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벌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죠. 예, 회사. 자, 그러면은 돈은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죠?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만들 때 재료는 어디서 오죠? 결국 자원이에요. 자원을 캐서 차로 움직이고 이래가면서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아요. 자, 그러면은 회사는 컴퓨터 물건이든지 뭐 아니면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든지 제공을 하고 나는 그것을 사고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소비자인과 동시에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나는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쓰면서 돈을 내고 썼죠. 사가지고 쓰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한 일 가지고 물건이든 서비스를 통해서 그 회사는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대부분 어디로 가죠? 피라미드 구조에 있으면 상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대부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는 건 뭐죠? 나에게 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월급. 어느 정도 월급을 주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먹고 떨어져. 바로 이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회사의 소비자, 고객이죠. 고객임에 동시에 이 회사의 직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으로서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죠.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 계층에서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계층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가져가요. 그러면은 회사는 결국 내 노동력으로 돈을 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객으로 대우하지도 않죠. 직원으로 하면서 또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죠. 예. 그러면 이건 뭐를 뜻할까요? 바로 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인구 증가가 가진 진짜 의미는 뭐냐? 위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회사에 취직하죠?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계속 졸업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직원들은 가끔 잘리고 여기에서 새로 들어가고. 왜? 회사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원이 충분한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을 하는데 그 이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둘 이유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만 위로 올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시키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죠? 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가진 의미는 뭐가 있느냐? 바로 소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 증가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뭐 이 인력들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인력도 필요 없으니까 계속 잘라내면 되겠죠. 뭐 자동차를 조립을 할 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조이고 했었는데 로봇이 들어와서 쭉 자동으로 가니까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떡하죠? 다 내보내면 돼요.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인력은 차고 넘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인력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이 사람을 홀로 서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였죠. 자기가 뭔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이 기존 사회 세력과 이 다툼을 경쟁을 해서 그 속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학교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 말로는 그래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죠? 인력 공급이에요. 사회 그 기반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가면은 요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뭐 그 고객 서비스라고 그 교수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을,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가르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에서 이 학생들을 써먹질 않으면 그 대학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사람을 키워내지를 못해요. 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키워내지 못합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자기들이 큰 거예요. 대학이 그렇게 키울 수 있었다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야죠. 대학이 만약 스티브 잡스를 키웠다면, 뭐 스티브 잡스는 중간에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한 학기 다니고 나왔다라지만은, 어쨌든 대학이 만약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많이 나왔어야죠.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대학이 사실상 이 사회 구조 피라미드의 인력을 공급하는 이 공급책으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 자체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지식을. 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뭐죠? 맞다, 틀리다. 이제 문장 주어주고 여기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맞는 답. 그런데 이 답이 맞다라고 정한 건 누구죠? 바로 기득권자.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에게 맞춰서 이 모든 교육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제 여기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잠깐만, 요거를 지금 2개로 나누고 3개로 나누도록 하죠. 뭐.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인류의 그런 가는 길, 인류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앞서서 제가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쟁을 얘기를 할 때 인구의 증가가 한 몫을 한다. 전쟁의 그 하나의 원인이다. 물론 전쟁에는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지역을 내가 점령했을 때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밴쿠버 지역인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선 전쟁을 해서 알버타를 점령을 했다. 그럼 알버타에 있는 그 초원과 거기에서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을 가진 지역을 내가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역할도 있는데, 어쨌든 인구 증가가 이제 받쳐주질 않으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능력이 안 되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자, 이 이유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전쟁은 뭐 나라니까 나라들 뭐 그 나라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거 빼고 회사에서 이제 그 전쟁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보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거 있죠. 회사라고 하는 구조가 처음엔 100명이 있었는데, 그쵸? 100명이 있었는데, 이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두머리들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책임감이죠. 100명이라고 하는 식구를 이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을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100명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식구가 늘어요. 그래서 한 200명으로 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00명이 이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그 가지면서 살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왜? 자원은 내가 있는 지역의 자원은 한정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영역을 넓혀야 돼요. 다른 영역으로. 영역을 점점 넓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문어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또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뭐냐면 다른 지역을 내가 점령하는 것.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식민지화를 시키든 점령을 하든. 예.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이제 기업을 넓혀가죠. 기업을 넓혀서 이제 이 기업 전체에 있는 인원이 한 1000명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그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 1000명이 꾸준히 살 수 있는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서로 뭐가 있죠? 앞다퉈 싸우면서 자기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더 나서려고 하니까 이제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붙으면은 한쪽에서 더 가져가면 다른 쪽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 더 가져가면 이쪽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원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자원이 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역을 계속 넓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000명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것들이 뭐 하나의 식당을 예를 들면 이거죠. 직원이 1000명이에요. 내 식당에. 그러면은 이 1000명이 꾸준히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1000명분의 그런 어떤 자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느 한순간 이게 성장이 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1000명, 입은 1000개인데 들어오는 자원은 한 500개로 확 줄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회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커야 돼요. 이게 이제 현 사회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커가고 끊임없이 점령하고 끊임없이 덩치를 키워가는 것. 그리고 멈추는 순간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 바로 이게 현 사회의 시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경제 성장을 외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멈추는 순간 사회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나아가니까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요? 끊임없이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자원은 들어와야 돼요. 자원이 들어오고 또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돼요. 인력이 공급이 돼야 돼요. 또 이게 공급이 돼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이 인력에다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제품들, 여기에 있는 인력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디로 가죠? 이게 쓰레기가 돼요. 바로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네, 요즘 쓰레기 문제 많죠? 땅으로, 바다로 막 던져지고 버려져요. 자, 그러면 그 쓰레기로 간 것들이 원래는 자연에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디로 갈까요? 이게 자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버린 플라스틱이 다 분해가 돼서 자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러면은 그게 순환이 일어나서 다시 이걸 써먹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 기름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름을 계속 소모해 가면서 했을 때 배기가스로 나오고 배기가스가 다시 기름으로 되돌아가면 그러면은 그 순환이 원만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뭘까요? 쓰레기든지 어떤 이 소모가 끝나면 그 소모가 되고 나면 이거는 여기에서 일로 돌아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짧은 시간에. 몇천 년이 걸려야 되죠. 여러분들 그 기름이 형성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 수천 년, 수만 년까지 걸린다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거랑 같은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요. 그런데 회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잘하려고 계속 자원을 퍼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제품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쓰레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막힌 거잖아요. 네. 순환이 막히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는 점점 쌓이고 대기 중에는 배기가스가 점점 쌓이고 뭐 이산화탄소죠. 네. 이게 점점 쌓이고 쓰레기도 점점 쌓이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주범이라고 그러죠. 예, 온난화를 일으키고 온난화가 일어나니까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생명체들이 죽어나가고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세진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풍이 일어나는 원리도 온도예요. 공기가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고 물도 따뜻해지면 끓잖아요. 그것처럼 그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공기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기의 순환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 물 끓이면은 물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다 바글바글 끓죠. 그것처럼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지역별로 이제 온도 차이가 나면 날수록 이게 이제 상대적인 온도예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온도 차이가 나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기의 순환이 빨라져요. 그게 이제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걸로 나오고 여러분도 태풍만 강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해류도 강해져요. 왜? 물도 따뜻해지면 온도 차가 생길 때마다 이 흐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뭐죠?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피해가 뭐 막 심해지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세요. 물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또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물론 시간은 그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갈 때까지 이제 온도의 격차가 생기고 이런 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를 뜻할까요? 인류는 말 그대로 인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종말. 이게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인간 스스로 종말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 이 지구상에 인간이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개체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저희 자연의 그런 어떤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몸은 여러분들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시차 때문에 저희 뭐죠? 한 일주일, 2주일 고생하잖아요. 시차가 바뀌어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환경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그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같은 거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신체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인류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에 선두주자가 누군가? 누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있죠?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 그 사람들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말은 곧 바로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제일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거를 먹고자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가고 그러면은 인류가 종말로 간다 그러면 니는 겁만 주고 그러면은 네 생각은 뭔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경고를 계속해요. 환경이 변한다. 기후가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 기후 변화를 더 심하게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말로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말로만 해요. 환경운동가들은 실제로 나서서 줄이자, 그만하자, 상어 지느러미 요리 때문에 상어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 더 이상 상어를 잡지 않도록 하자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상어를 잡아서 말 그대로 지느러미만 자르고 상어 몸통은 다 버린다 그러죠. 바로 그런 일을 계속해요. 예. 그래서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요. 누구로 인해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바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회 지도자, 인구가 주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민동필이 저의 생각은 어떠냐? 이제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예, 여기다 이제 쓰면서 할까요?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건 싫건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거예요. 꾸준히 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가는 상태쯤 되면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자연재해가 인류를 줄이는 역할, 여기에도 관여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인구 증가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인구 증가가 점점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 같은 사업이 점차 사양새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공황. 예, 공황이죠. 황이라고 해야죠. 예, 경제공황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공황으로 되면 이거는 급격하게 추락을 할 때 인구도 같이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땐 멀지 않았어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추세를 보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TV 똥똥이를 들으시는 분들 그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 증가, 소비에 맞춰진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인구 증가가 감소를 함에도, 그렇죠? 인구 증가의 감소에도 삶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질은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딨냐? 있어요. 예. 이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만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만족. 만족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꼭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꼭 그 아이폰이 새로 나왔고 뭐 삼성의 갤럭시가 뭐 폴더블 폰이 새로 나왔고 접히는 그런 전화가 새로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만족의 정도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고기를 먹으면 만족하고 나는 그 야채를 먹으면 만족하고 사람들마다 만족하는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만족을 하게 하는 것.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 또는 그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게 벌써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지난 그 상반기에 올렸던 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글로만 남겼었나요? 제가 찾아보고 아니면은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로서의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랬죠.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각각 1000명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도록 1000개의 손과 1000명을 다 각각을 바라볼 수 있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100명이면 100명 뭐 100%는 아니겠죠. 예. 70%, 80% 뭐까지라도 끌어올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게 맞춤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이 인류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늦추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저희 사회의 그런 어떤 큰 짧은 시간에 오는 큰 그런 재앙이나 이런 급의 그런 어떤 변화 없이 천천히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다. 예,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 방법은 하나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가 무슨 공부냐?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 두뇌를 트이는 공부.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 사업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서 사업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바로 서질 않으면 예, 교육이 진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그 두뇌를 쓰도록 만들지 않으면 뭐 인구의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예. 그거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자 오늘 그 TV 똥똥이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것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가는 길은 뻔하겠죠. 예, 삶이 힘들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 자체는 원래 생명체의 삶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요거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제가 녹화를 잘라서 이제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거는 뭐 2개로 나눠서 올려야 되겠네요. 조금 길더라도. 예.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